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한 정당 국회의원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이 크게 일었죠. 대리게임으로 얻은 높은 레벨의 등급으로 입사 등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저 친구가 대신해준 게임 정도의 수준이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는 건데요. 디지털타임스는 류호정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최근 당내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재신임을 받았지만 대리게임을 둘러싼 비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후보가 대리게임을 통해 인기 PC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등급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대리게임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이 한창인데요. 대리게임은 말 그대로 계정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플레이를 하도록 해 게임의 레벨, 등급 등을 높여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 생태계에서 대리게임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레벨 혹은 등급이 곧 실력을 나타내는 만큼 대리시험과 비슷한 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대리게임이 게임에서 횡행하면 게임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대리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사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롤의 개발사이자 서비스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대리게임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로 게임 이용 제한 30일의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또한 대리게임으로 2번 적발될 경우 게임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리게임에 금전적 거래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동섭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류 후보는 롤 계정을 지인과 공유해 게임 내 등급을 상위 2.5% 정도에 해당하는 다이아 5등급까지 올렸습니다. 이 사실은 류 후보 스스로도 인정했죠. 대리게임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소급되지 않고 류 후보가 대리게임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어 해당 논란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도덕성 문제 외에 대리게임으로 획득한 게임 등급이 취업에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류 후보가 대리게임으로 롤 등급을 올린 것은 2014년경인데요. 당시 대학 e스포츠 동아리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류 후보는 대리게임 사실이 알려지자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후 류 후보는 개인방송 게임 BJ를 거쳐 2015년 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입사 과정에서 류 후보가 롤 등급을 적어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네이버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방치한 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죠. 결국 이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적이 있어 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약 2년 전 단식 농성 중 폭행을 당한 뒤 인터넷 포털기사 댓글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이 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합당이 제기한 네이버 댓글 소송은 지난해 초 종결됐는데요. 법원 관계자는 통합당 측에서 항소장만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보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상소 각하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해 12월 통합당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통합당 측이 약 2주일 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에 사무비용으로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통합당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항소가 각하되며 1심은 지난해 선고 이후 판결을 본 도달일로부터 2주일 뒤인 12월 31일 확정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통합당 관계자는 댓글 방치와 관련해 네이버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댓글 관리 시스템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에 1심을 진행하면서 네이버 댓글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감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항소심을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택시 합승이 불법이었죠. 하지만 심야 시간 등 택시를 잡기 힘든 곳에서는 합승이라도 하지 않으면 귀가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심야 시간 택시 동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반 택시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반반 택시는 1년 뒤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인데
타다 금지법 논란으로 찬반론이 거센 가운데 향후 국내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확대할 서비스로 주목받습니다. 반반택시는 지난해 7월 ICT 규제 샌드박스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이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상용 서비스로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반택시는 서비스 시작 7개월 만에 모바일 앱 다운 10만 건의 가입자 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동참하는 택시기사는 8,000명이며 하루 300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승하는 톨 평균 운임 할인액은 12,093원입니다. 서비스 지역이 제한된 조건부인 만큼 누적 매출은 1억 2,350만원으로 아직 미미한데요. 반반택시는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요청하고 동승객을 매칭한 뒤 택시기사를 호출하고 요금은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이동 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 1km 구간이며 동승 구간이 70% 이상이고 동승의 추가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출발지는 서울 12개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1호로 선정돼 지난해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었죠.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객 합승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승객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동승이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같은 성별만 동승을 허용하는 등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지 변경 등 불법 행위 방지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종종 듣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무기로 은행장을 고발한 은행원들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매일경제는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은행장을 주 52시간제 위반 명목으로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노조가 최고 경영자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노조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 증가로 영업점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하는 식으로 초과 근무를 유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대응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성과 평가에 따른 사측과의 이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대출 업무가 급증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영업점에서 하루 수십 건부터 많게는 100여 건까지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한치도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은행 측은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죠. 최근 기업은행 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근로환경이 열악해지자 대화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네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는 간편하고 빠른 금융으로 모바일 경제에 익숙한 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승인받은 바 있죠. 뉴스원은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토스 준비법인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토스가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인데요. 토스 준비법인의 최대 주주는 비바퍼블리카이고 지분율은 100%입니다. 영위 업무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사고 파는 투자 중개업인데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 원을 넘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스 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토스증권을 출범하려고 했지만 자본 안정성 문제로 예비인가 심사가 중단됐었죠. 그러나 토스는 상환 전환 우선주를 전환 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 준비법인은 6개월 내에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 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토스 준비법인은 본인가 후 토스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죠. 토스준비법인의 박재민 대표는 지난 2017년 비바퍼블리카에 합류해 사업총괄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토스준비법인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출범 후 토스증권의 대표를 맡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모바일 전문 증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6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토스가 핀테크 기술로 무장해 증권업에 진출하면 개인 투자자 자산관리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는 오는 2021년 7월 출범 예정인데요. 토스뱅크는 재도전 끝에 지난해 12월 16일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토스뱅크는 토스의 1,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신용 개인 고객과 소상공인 고객에 집중하는 챌린저 뱅크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